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자신의 희생자를 이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합니다. 모든 방법으로.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언급할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잔인하고 매우 사디스트적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평소처럼 처음 방문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이 제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희생자를 처리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 중 첫 번째는 호스팅은 기본적으로 게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르시시스트가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연락을 취하는 게임입니다.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희생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나르시시스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된 희생자.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파트너에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는 시작합니다. 이 호스팅을 하려면 고스트는 영어로 유령을 의미하며 그는 마치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령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데오가가이 또는 그럴 수도 있겠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매우 필요할 때, 당신이 이미 그가 곁에 있는 것에 익숙해졌을 때 그런 게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을 때, 하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 그의 도움이 매우 절실할 때 그는 사라지고 없으며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당신의 시야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즉, 그는 당신이 그를 잊지 않도록 무언가를 합니다. 그는 연락을 끊고 당신을 무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소셜미디어에 와서 당신의 것을 봅니다. 스토리를 보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당신에게 답하지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고 자신의 사라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단지 알고리즘 속에서 살고 있으며 매우 형식적이고 그 자신도 자신의 사라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은 나르시시스트가 그녀에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 내가 사라지고 네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네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라고 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걸 멈출 수가 없어.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이것이 파트너의 정신을 매우 파괴하는 고스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파트너. 이렇게 해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희생자를 지치게 하고 그녀의 자원을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자신의 희생자를 결국에는 완전히 소모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평가절하, 비판, 지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엇을 평가절하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때 그가 좋아했던 몸을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당신에게 뭔가를 지적합니다. 살이 쪘다며 살을 빼야 한다고 하거나 당신에게 뭔가가 있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살이 삐져나왔다거나 머리카락이 이상하다거나 또 다른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또는 당신의 지적 능력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당신의 옷차림이나 스타일 또는 당신의 대화 방식에 대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당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비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불만을 가질 만한 것을 찾아냅니다. 즉, 그는 항상 당신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기 과정입니다.
당신이 그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할지 모르게 되면 그의 사랑과 그의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생각합니다. 하느님, 내가 여기서 더 노력할 텐데,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불만을 가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폐기하는 방법은 차가움과 따뜻함 게임입니다. 즉, 가까워지고 따뜻한 순간이 지난 후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따뜻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본래 따뜻함이나 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따뜻함을 연기할 수 있을 뿐이며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즉,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격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한 번에 영원히 관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 만날 때마다 다시 또 그와의 관계를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어제는 모든 것이 괜찮고 정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는 이미 부르퉁해져서 당신과 대화하지 않고 코 밑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지만 차갑고 거리감 있게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가움과 뜨거움의 게임, 소모의 한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소모하는 네 번째 방법은 모두가 잘 아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당신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당신이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그의 농담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말할 때입니다. 당신은 전혀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농담을 했을 뿐인데 당신은 그냥 히스테리컬하게 잘못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가 당신을 비난하고 마치 당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발생합니다. 알다시피 매우 모욕적인 농담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것이 전혀 없었다고, 당신이 모든 것을 꾸며냈다고, 또는 전반적으로 당신이 모든 것을 과장한다고, 이것은 단지 농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으며 당신의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을 할 때 말합니다. 자, 또 이제 우리 앞에는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를 처리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물론 댓글입니다. 이것도 제 채널의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활발히 참여해 주시면 기쁩니다. 그래서 5번째 방법은 자기애주의자가 그리고 자신의 피해자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존성에 대한 조작입니다. 여기서는 재정적 조작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는 당신에게서 재정 자원을 빼앗거나 자동차나 돈을 빼앗거나 금전적 지원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심지어 매우 가혹한 위협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 행동하면 그는 당신과 이혼하고 만약 공동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가혹한 조작이며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당신을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다른 대상으로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6번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배신입니다. 그가 당신의 자원이 다 소진되었다고 느낄 때 여기에는 물질적인 자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지위와 당신의 지적 능력까지 그가 이미 당신을 완전히 소진시켰을 때 당신은 이미 신경이 곤두서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할 수도 삶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도 없을 때 그는 당신을 질투하게 만듭니다. 즉 그는 다른 파트너들과 플러팅을 하거나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위험한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당신이 그에게 그다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 플러팅한다고 대체 왜 그러냐고 내 눈앞에서 왜 그러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는 당신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가스라이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완전히 소모시키는 7번째 방법은 바로 모욕입니다. 이는 극단적인 경멸의 단계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말로 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매우 무례하게 대하며 당신에게 경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단계 무시입니다. 또는 심지어는 육체적 폭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는 이미 희생자를 완전히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이 방법들 중 하나라도 당신에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를 발견하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율리아 라투넨코가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비디오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모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소모했는지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